혹시 필러 맞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필러를 맞으면 눈, 코, 입도 커지고 턱도 뾰족해지고 앞볼도 통통해지고 이마도 좀 통통해지고 그러면 잠깐 서구적인 모습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동양인의 얼굴과 그런 필러의 서구적인 느낌이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러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지 좀 테이블로 정리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함께 어려지는 시간 동안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자, 주변에 혹시 필러 맞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필러를 여러 번 수년 동안 맞으신 분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 주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비대칭이 있다. 그 다음에 얼굴이 좀 울퉁불퉁하다. 주변에서 얼굴에 뭐 한 거냐, 부자연스럽다 이런 말을 들어서 오신 경우, 그렇지만 정작 본인은 제대로 많이 파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필러 중독인 분들도 좀 있습니다. 필러를 계속 맞다 보니까 작은 양이지만 여러 번 맞으면 어느 순간 얼굴이 좀 뚱뚱해지거나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잘생겨졌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코도 오똑해지고 입술도 커지고 막 애교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우리 얼굴은 동양인이잖아요. 동양인은 이목구비가 그래도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편인데 이제 필러를 맞으면 눈, 코, 입도 커지고 턱도 뾰족해지고 앞볼도 통통해지고 이마도 좀 통통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잠깐 서구적인 모습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동양인의 얼굴과 그런 필러의 서구적인 느낌이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몇 년 지나면 또 피부가 노화가 되면서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그때 넣었던 필러가 이제 겉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필러가 100% 녹지 않아요. 보통 1년 지나면 녹는다고 하지만 녹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필러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아랫방향, 즉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고 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아래로 안 그래도 처지는데 이 필러 때문에 더 가속도를 받아서 피부 처짐이 더 가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피부과에 가서 다시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그 부위에 다시 필러를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필러를 맞으면 또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차오르게 되기 때문에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또 몇 달 뒤에 사진을 찍어 보았을 때 얼굴은 더 뚱뚱해지거나 커져 있고 다시 피부는 더 많이 처지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기존의 얼굴보다 어딘가 모르게 더 부자연스럽고 뚱뚱해 보인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러를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소량씩 얼굴에 조금씩 넣는 시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필러를 잘 맞으면 정말 티나지 않게 아주 조용히 예뻐질 수도 있는 정말 드라마틱한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필러의 용량이 과했거나 아니면 시술을 반복해서 맞아서 필러가 누적이 되었거나 아니면 얼굴의 디자인과 필러 디자인이 잘 맞지 않았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필러 맞은 티가 너무 많이 나면서도 게다가 예쁘지도 않은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굴 부위별로 필러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지 좀 테이블로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보통은 이제 필러를 맞고 나서 재시술을 고려를 할 때는 분명히 1년 이상은 두고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부위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마 같은 경우는 최대 3cc를 넘지 않게 필러를 시술합니다. 왜냐면 필러가 녹을 때 움푹움푹 꺼지면서 이제 이동하고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면서 더 이제 보기가 흉해지면서 그 부분에 또 다시 필러를 넣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좀 욕심을 접고 용량 자체를 줄여서 정말 이 위에 부분만, 페인 부분만 살짝 넣는 거죠. 그리고 관자놀이 같은 경우는 좌우 각각 1cc를 넘지 않게, 그리고 눈밑 같은 경우는 좌우 각각 0.5cc 미만으로 맞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앞볼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통통해 보여요. 그래서 앞볼도 0.5cc 미만으로 맞는 게 좋고, 팔자 같은 경우도 0.5cc 미만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팔자 부분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으면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팔자 필러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오네트 주름에는 0.3cc 미만으로
맞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옆볼 페인 필러 많이 맞으시죠? 그런 경우도 저는 한쪽당 1cc 미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턱 부분도 토탈 1cc 미만, 코 같은 경우도 1cc 미만, 입술도 1cc 미만, 이렇게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는 용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하더라도 양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필러를 녹일 수 있는지 많이 여쭤보시는데 당연히 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100% 녹이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한 3번 정도 녹이면 대부분 다 녹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한 번에 녹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느 부위에 용량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혹 필러 넣은 부위에 또 결절이나 유가종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쌀알처럼 단단하게 만져지고 누르면 좀 아픈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필러 성분 자체라기보다는 필러로 인한 필러 주변에 면역 반응이 생겨서 이게 커다랗게 생긴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필러 녹이는 주사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녹일 수가 없으니까 이걸 제거를 하려고 수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니면 눌렀을 때 너무 아프지 않다면 절제 수술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유는 피부에 수술을 하고 나서 상태를 제가 많이 이제 간접 경험을 했는데, 딤플이나 피부 유착도 좀 심하고 얼굴에 수술 흉터도 좀 영구적으로 좀 크게 남는 경우도 종종 봤기 때문에 제거 수술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필러를 녹이면 다시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필러의 양이 많이 누적이 돼서 얼굴이 과해 보였다면 녹인 후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러운 얼굴로 돌아가지만, 그때 내가 고민이었던 부분은 다시 또 고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필러가 들어가 있는 동안 피부는 늘어나게 되는데 필러가 녹으면서 그 부분이 텅 비었잖아요. 근데 피부는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쪼그라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약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해 보이는, 탄력이 떨어져 보이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필러가 녹았을 때 쭈글쭈글한 것을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필러를 녹이고 나서 탄력이 떨어졌다면 이제 어떤 시술을 해야 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직에 자연스러운 볼륨을 주면서도 표면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딱 한 가지 시술은 레디어스 시술이에요. 레디어스는 콜라겐으로 볼륨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탄력을 주는 리프팅 효과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디어스는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의 하나의 성분이고요. 콜라겐과 엘라스틴, 즉 탄력이 중요한 섬유를 많은 양을 생산하게 유도해주는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레디어스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20년 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1,500만 시린지 이상 사용되었고, 현재까지 많은 임상 경험을 이제 누적을 해서 봤을 때 부작용이 매우 드문 안전한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레디어스를 하고 나서 시간에 따른 조직의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조직 검사 사진을 보시면 레디어스 시술하고 한 달 된 사진인데, 흰색으로 동글동글한 부분이 바로 이 레디어스 입자입니다. 아주 뭐 특별한 변화가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두 번째, 이제 시술 후 4달이 지났을 때 사진인데, 레디어스 입자 수가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 조금 더 줄어들고 그 주변으로 붉은 띠가 형성이 되는 걸 보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콜라겐 섬유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시술 후 8개월이 지났을 때인데, 이제 레디어스는 많이 보이지 않고요. 콜라겐도 더 두껍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시술 후에 1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사진을 보시면 콜라겐이 좀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디어스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소실이 돼서 완전히 인체 내에서 분해가 돼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콜라겐 형성 주사가 상당히 지금은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꼭 레디어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뭘까요?
콜라겐 형성 주사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그 콜라겐 형성 주사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많이 거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떤 타입의 콜라겐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그리고 콜라겐 말고 또 다른 좋은 물질을 어떤 걸 만드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레디어스는 콜라겐 볼륨을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어떤 다른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보다도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1형과 3형 콜라겐을 주로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거 외에도 엘라스틴, 그리고 프로테오글리칸, 그리고 새로운 혈관들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다른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들은 없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엘라스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볼륨뿐만 아니라 탄력을 준다라는데 그 탄력에 기여하는 섬유거든요. 그래서 리프팅에도 효과가 좀 있어서 저는 레디어스가 볼륨 리프팅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레디어스를 받고 나면 피부에 광이 난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또 섬유를 만들어내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혈관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피부 조직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유지를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필러를 다 녹이고 나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때부터 시술을 할 때 방향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한 번에 예뻐질 수 있는 시술 혹은 수술을 선택을 하는 것보다 노화의 가장 근본 원인이 뭐였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시술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즉, 처진 부위를 찾아서 리프팅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꺼진 부위를 찾아서 그 부분에 볼륨을 자연스럽게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만들어진 볼륨을 집어넣어서 볼륨을 조작하는 시술이 아니라 콜라겐 씨앗을 뿌려놓으면 실제 세포가 와서 그 부분에 피부 재생을 해서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서 피부를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것처럼 다시 볼륨을 채우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레디어스로 리프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레디어스만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울세라나 써마지, 그리고 온다, 그리고 실루엣 소프트라는 실 리프팅을 저는 중점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뭘 받아라 라고 제가 딱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피부 두께나 지방의 함량이나 조직 처짐이나 얼굴이 페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보면서 원장님과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다소 좀 무거운 주제였죠. 이제 필러를 많이 맞고 필러 중독에 걸리시거나 아니면 필러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얼굴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내용을 만들어 봤고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자료였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제가 바쁜 틈틈이 계속 댓글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피드백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